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13일 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요 며칠 덥다란 느낌이 들 만큼 낮 기온이 많이 올랐었는데요. 어제 저녁부터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날이 좀 쌀쌀하겠는데요. 오늘 내륙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어제보다 8도 정도 낮은 영하 5도까지 아침 기온이 떨어졌었고요. 이 한낮에도 8도 정도에 머물겠습니다. 또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상 기온이 이보다 2, 3도가량 낮아서 종일 쌀쌀할 것 같은데요. 이 반짝 추위 내일 낮부터 누그러지겠고요. 대체로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다시 건조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1인 가구와 또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요. 초등 돌봄 교실 확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 또 정부에서 이 초등 돌봄 교실을 좀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좀 전반적인 현황 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푸드 종합센터 매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 준비했고요. 또 횡성 루지 체험장이 이달 지난 10일부터 새롭게 개장을 했습니다. 또 3월 오픈 기념으로 여러 가지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고 하는데 오늘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3월 13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원주시가 지역의 첫 번째 공인 규격 수영장을 태장동의 옛 캠프롱 미군 기지에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원주 캠프롱 부지에 들어설 태장 복합체육센터에는 50m 규격의 경영풀 8레인과 다이빙 풀이 2026년 하반기까지 준될 예정이고 사업비는 263억 원이 들어갑니다. 원주시는 캠프롱 수영장에서 전국 단위의 경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람석과 지상 다이빙 훈련장 시설도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경찰이 조직폭력 범죄 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부터 7월 12일까지 넉 달간 조직폭력 범죄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시도경찰청과 일산경찰서에 320개 팀, 1,539명 규모로 전담 수사반을 설치해서 대응할 계획입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전화 금융사기 등으로 수익을 내는 기업형, 지능형 조직폭력 범죄, 민생 침해 범죄, 또 건설 현장 업무 방해 범죄 등이 포함됩니다. 강원도는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꿀벌의 집단 폐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응애류 방제 약품과 면역 증강제를 양봉 농가에 지원하고 총 사업비는 9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방제약품 사용법 등에 대해서 기술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이 도내 양봉 농가의 월동 피해 상황 실태 조사에도 착수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수업이 끝난 초등학생들을 학교에서 늦게까지 돌봐주는 돌봄교실 이 대기자가 전국에서 10,000명을 넘는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최근에 교육부에선 이 초등 늘봄 학교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좀 전반적인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술연구원의 정유선 전임 교수 연결하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유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맞벌이 가구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초등 돌봄 교실 확대 필요성이 이제 높아지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우선 그 도내 돌봄 교실 운영 현황이 어떻습니까? 네,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돌봄 교실 수는 2017년에 11,980실에서 2022년에만 해도 14,970실로 늘어난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기 인원은 9,200명 정도에서 15,000명으로 늘었다는 것은 결국은 맞벌이와 돌봄 교실을 요구하는 가족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강원도의 경우에도 돌봄이 한 가지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초등 돌봄 교실이 있고, 네.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함께 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 이렇게 서비스 제공 기관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에 한 799개의 돌봄 교실이나 돌봄 센터가 운영되고 있고요. 이용 아동은 17,003명으로 전체 초등학교 학생 수 대비 이용률이 한 23% 정도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뭐 초등 돌봄 교실이 운영되고 있지만은 이 수요에 비해서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맞벌이 가족은 한 50% 가까이 늘어나는데 여전히 이용률이 23%밖에 안 된다는 반증은 이용률이 저조하다기보다 이용을 원하지만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죠. 예. 예, 공급이 부족한데 이게 또 공적 서비스 이용률이 시 군단이니까 좀 다른데요. 네. 어디가 더 많으실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비율을 따지는 겁니까? 네, 비율로 따지면. 도리어 저는 그 주민 수가 학생 수가 적은 곳은 이용률이 높고요. 지금 이제 춘천, 원주, 강릉처럼 이 수요가 많은 곳은 도리어 이제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떠오르는데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이용률, 공적 서비스 이용률이 군 지역은 한 43%가 되고 시 지역 이용률이 17.8%니까 시 지역은 훨씬 더 적은 거죠. 근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돌봄을 잘 이용하지 않는가? 이런 이유로 이용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용을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시 지역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학교 안에서 초등 돌봄 교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부모님들이 많은데 1, 2학년만 하고 그 학급수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대기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함께 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는 오히려 부모들이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요. 여전히 초등돌봄 서비스는 여러 가지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서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 학교를 좀 부모님들도 많이 원하고 또 이에 대해서 이제 공급이 늘어나길 바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여건이 아직 부족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최근에 정부 차원에서 교육부가 초등 늘봄 학교를 도입하겠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이 돌봄 강화 대책을 내놓겠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좀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좀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 겁니까? 늘봄학교가 뭐 처음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그러니까 초등 전일제 학교를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돌봄은 늘 부족하니까 학부모들의 돌봄을 요구하는 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이냐면 올해부터 한 4개 정도의 시도교육청을 선정해서 초등학교 200곳의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한 이후에 2025년까지는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게 이제 지역 여건과 수요에 따라서 저녁 8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돌봄 유형을 오후 돌봄 위주에서 저녁 돌봄, 아침 돌봄, 방과 후 프로그램 사이에 잠깐 이용하는 틈새 돌봄으로 다양하게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루 전날 신청을 해도 뭐 일정 기간 뭐 저녁 돌봄이 일시 돌봄 뭐 이런 것들을 다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거죠. 이곳은 이제 그 전국의 광역 지자체 중에서 4곳을 시범학교로 지정하겠다. 현재 신청을 받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강원도 교육청에서도 좀 신청을 했었는데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떨어졌죠. 떨어진 게 아니라 철회한 거 아닙니까? 철회에 뭐 이제 선정에서는 4군데만 선정을 하다 보니까 그 중요한 대도시 중심으로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강원도는 이 늘봄학교를 선정된 상태로 운영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선정이 안 되면 예산의 지원이 좀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을 안 하는데 무슨 사업 예산 관련을 주겠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애초에 이제 강원도교육청에서 늘봄학교 신청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교사들, 교원들의 반발이 상당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돌봄 업무까지 또 이제 챙기면 부담이 너무 커진다. 사실 이게 행정 전담 요원들이 이제 그 돌봄학교는 운영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게 그 교사들의 업무가 더 부담이 가중되는 겁니까?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돌봄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돌봄은 돌봄 교사가 그러니까
학교 담임 선생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돌봄 전담사와 방과후 교사가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국교총이나 교사 노동조합 연맹에서는 이것을 총괄하거나 무슨 그 방과후 지도자 무슨 수업을 할 것인지 어떤 선생님을 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선택하고 계획하는 걸 교사가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훨씬 더 부담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얘기한 것처럼 7시나 8시까지 연장 돌봄을 하려면 보통 학교는 5시에 다 끝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다 퇴근을 하시는데 네. 그 이후에 학교 안에서 돌봄이 진행되고 있으면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안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네. 그다음에 공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돌봄과 교육은 분리해서 돌봄은 다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그동안의 교사 측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퇴근한 뒤에 다른 네. 분들이 이 학교 공간을 활용해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네. 다른 혹시 일이 생기면은 이게 본인이 또 안을까봐 걱정된다. 이렇게밖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렇죠. 많은 부모님들은 예. 그런 생각을 하시죠. 근데 예, 이제 예. 어쨌든 이제 학교라는 곳의 공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이것에 대한 책임이 학교장과 교사들에게 있다. 이러니까 그 아이들이 계속 학교에 있는 동안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 책임하에 학교가 운영돼야 한다라는 것이 입장인데요.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애들이 학교 밖에 나가서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돌봄이 안 돼서 방치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그러면 어떤 그 대책을 가지고 있을까? 그렇죠. 학교 밖에 있으니까 괜찮은 것인가? 돌봄 공백이 예.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 방법을 교육청에서도 같이 교사 입장에서도 같이 그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 교원들의 네. 어떤 그런 방식에 대해서 이런 우리의 목소리가 이렇게 또 반론이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아무튼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사실 그때 이제 강원도 교육청에서 이런 돌봄 학교를 신청하겠다라고 했을 때 반대했었고 네. 철회한 건지 탈락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떨어졌습니다. 네. 정부 차원에서 4군데 그 시범 지역을 실시를 하고 후에 이제 평가를 거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일정은 어떻게 잡혀져 있나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는 이게 이제 7개에서 8개 정도로 더 시범 교육청을 늘리고 그다음에 2025년에는 17개 시도교육청을 다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2026년까지 특별교부금으로 3,402억 원을 추가 투입하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금이고요. 17개 시도교육청에서는 해마다 한 3천억 원씩 추가로 예산을 이 돌봄과 관련해서 예산을 배정을 해야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더 중요한 건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 운영 주체를 그럼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 인력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등학교 돌봄 교실은 이미 교실이 공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이 교실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에 대한 그 해법이 나오지 않으면 이것이 마치 아이들은 당연히 돌봄이 되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학교와 학부모 사이에 갈등의 요소가 되고 돌봄 선생님들과 학교 교직원 사이에 또 갈등의 요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일단은 시범 지역은 아니에요. 네. 당장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가 모두 이야기했듯이 그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은 편 아니겠습니까? 뭔가 그 간극을 좁혀야 되는데 당장 좀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이 돌봄 교실 확대에 대해서는 도의원을 하는 4년 내내 이야기를 했었는데도 지금 강원도는 지금 이 늘봄학교를 얘기하면서 8시 틈새 돌봄 이런 걸 다 얘기하고 있지만 강원도에서는 단 한 학교도 5시 이후에 돌봄 교실을 운영하는 곳도 없습니다. 네. 사실 이게 현실인데 이것을 가지고 강원도는 우선 최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늘봄학교에 선정은 안 됐지만 적어도 시범적으로 강릉, 원주, 춘천이라도 7시까지 연장 돌봄을 하는 학교라도 좀 운영하는 게 필요하고 더더군다나 요즘 방학 중에는 이 돌봄 교사들이 방학 중에 원래 근무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식당에서 급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방학 중에는 아이들이 어느 곳에도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학교에서 예. 돌봄 교실을 운영을 해도 한 12시나 1시 전에 다 마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더 급선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돌봄학교 이 정부 사업에서는 일단은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강원도 교육청 차원에서라도요. 아까 또 네. 이제 춘천, 원주, 강릉처럼 인구가 비교적 많은 지역에 도리어 이용률이 훨씬 저조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지역 차원에서 또 교원단체 차원에서 또 부모님들 차원에서 네. 좀 고민을 함께 해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해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지방자치학술연구원의 정유선 전임 교수였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지난해 원주 푸드 종합센터 매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이 매출 늘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오늘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추인의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 푸드 종합센터 먼저 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원주푸드 종합센터는 2014년 문을 연 곳인데요. 원주푸드 인증을 받은 원주푸드 식품을 유통하는 곳입니다. 원주시 관내 학교급식에 필요한 원재료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학교와 공공기관에서의 수요가 확대되면서 최고 매출액인 300억을 달성했습니다. 원주시와 강원도에서 생산한 우수한 농축수산물과 가공품을 유통하면서 농가의 판로 확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학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과 유치원까지 사업 영역이 확대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원주푸드 사업의 미래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예, 한마디로 원주푸드의 유통을 돕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또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나요? 네, 학교급식 유통 외에도 이 로컬푸드 재료를 활용해서 군 급식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취약계층 지원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감자와 고구마, 쌀 같은 지역 재료로 끓인 음식 꾸러미를 전달하는 취약계층 꾸러미 사업을 연간 7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지속적인 홍보로 원주 혁신도시 일대에 있는 공공기관의 급식 공급도 이제 이뤄지게 된 건데요. 공공기관에서 지역 푸드를 공급받는 곳은 원주시가 유일합니다. 원주푸드 종합센터 김인식 과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진정이 되면서 역대급 매출을 달성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학교 급식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원주시에 위치한 또 공공기관들이 저희 원주 푸드센터 종합센터의 역할을 알면서 저희가 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그 관내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 및 관내에서 되는 로컬 푸드 농산물을 많이 이용해 줌으로 인해서 최대 매출 증대 효과의 영향을 얻어서 저희가 무난하게 300억 달성할 수 있는 매출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또 원주푸드를 인증받는 농산물을 취급한다는 것인데 원주푸드 인증은 어떻게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원주푸드 인증은 작년 기준으로 2천여 농가에 1,500여 개의 품목이 있는데요. 감자와 복숭아, 양파, 양배추 품목이 가장 많습니다. 원주 관내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 중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같은 여러 인증 기준을 충족한 상품들을 원주푸드로 인증하는데요. 수십 가지 항목에 대해서 정밀 검사를 진행해 인증이 완료되면 원주푸드로 인증이 됩니다. 깨끗하고 건강한 먹거리라는 인증을 받은 이 원주푸드가 더 알려질 수 있도록 인증을 받을 농가 모집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배한 농산물의 원주푸드 인증을 받고 다양한 기관에 유통되는 것에 관심 있는 분들은 원주푸드 종합센터에 연락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 소비자가 개인적으로 이 원주푸드를 구매하고 싶을 경우에는 로컬푸드 매장에서 원주푸드의 구입이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주푸드 종합센터 앞으로 또 운영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원주푸드 인증 농산물에 대한 공급 확대에 힘쓸 계획입니다. 관내에 원주푸드를 신규로 들이거나 추가로 공급받을 수 있는 시설이 3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어린이집이나 복지관, 산업체 같은 시설입니다. 이 시설에 원주푸드를 유통할 수 있도록 원주푸드에 대한 홍보와 유통사업 방안을 수립 중인데요. 유통 확대를 통해서 농업인의 소득 증진과 또 지역 농산품에 대한 자긍심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인식 과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원주푸드 인증제도는 원주시 관내 농업인들이 원주에서 재배한 농산물에 대하여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고 생산자에게는 유통 확대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안정성이 확보된 농산물에 대하여 원주 시장이 인증하는 제도이며 불합격된 농가들이나 농산물에 대해서는 유통을 이제 금지하고 건강과 신선함이 365일 시민들과 함께하는 밥상의 친구 원주푸드 종합센터 친환경 원주푸드 인증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최우선으로 공급할 것을 앞으로도 계속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이 센터를 방문했을 때 또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고요? 네, 원주푸드 음식 재료가 입고되면 유통되는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음식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방문 견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접 유통 과정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소비자 전용 견학로가 마련돼 있고요. 또 학생들이 방문해 이용할 수 있는 영농 체험장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선한 원주푸드를 유통 공급하는 이 원주푸드 종합센터에 많은 관심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취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횡성 지역의 대표 관광 명소죠. 횡성 루지 체험장이 겨울철 휴장을 끝내고 이달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죠. 횡성 루지 체험장 운영 현황과 성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좀 본인 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횡성군 관광 마케팅 팀장 남경식입니다. 네, 남경식 이 횡성군 이 관광 마케팅 팀장님. 예. 자, 이번에 네. 그 횡성 루지 체험장 보문을 받아서 개장을 했는데 며칠에 이제 개장을 한 거죠? 예, 저번 주 3월 10일에 개장했습니다. 3월 10일이요. 네네. 이제 한 열흘 좀 열흘이 안 됐군요. 예, 지난주 금요일 됐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난 주말 뭐 많은 분들 찾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난 주말에 토요일에는 한 670여 명 정도 예, 이용해 주셨고요. 네. 일요일에는 비가 와서 예, 운영을 못했습니다. 아이고, 일요일은 아쉽겠네요. 비 오면은 휴장입니까? 예, 비가 오면은 휴장이고요. 예. 비 그치면은 이제 좀 있다가 이제 물이 좀 이제 없어지면은 다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중 또 이제 날씨가 좋아도 쉬는 날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 쉬십니까? 예, 쉬는 날은 저희가 이제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 시설 안전 점검 등을 위해서 휴장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오늘이 좀 꽃샘추위였고요. 내일부터 네네. 다시 풀린다고 하는데 이번 주말 또 많은 분들 찾으실 것 같네요. 예. 네. 자, 횡성 루지 체험장 좀 어떤 곳인지 먼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횡성군은 폐쇄된 국도 42호선 전체에서 5,000명 우원리 구간에 기존 도로와 숲, 자연 그대로를 활용해 횡성 루지 체험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육상 썰매로도 불리는 루지는 동계올림픽 썰매 종목 중 하나인 루지 썰매에 바퀴를 달아 사계절용으로 변신한 무동력 레저 스포츠입니다. 횡성 루지 체험장은 별도의 조작 없이 중력에 몸을 맡긴 채 탑승자 스스로가 속도를 직접 제어할 수 있는 루지카트를 타며 시원한 바람과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다이나믹한 체험 관광 시설입니다. 네, 세계 최장 코스라고 들었는데 네. 이게 정식으로 개장한 게 몇 년 됐죠? 예, 2020년 8월에 개장했습니다. 2020년 8월. 네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많은 기대를 가지고 개장을 했는데 네. 이 코로나 시기와 그대로 겹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좀 방문객 그동안의 현황이 어땠습니까? 예, 저희가 2020년 8월 개장 이후에 이제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시설을 이용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개장 이후 지난해 2020년까지 약 한 2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주셨으며 네. 작년 한 해 또 약 한 6만 6천여 명이 발걸음을 하는 횡성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야외에서 이 마스크도 완전히 이제 그 제한이 풀렸고요. 네네, 좀 더 이제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으시리라 또 예상이 가능하겠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3월 개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한 달간 또 이제 할인 이벤트도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저희가 이제 3월
3월 한 달 동안 개장 기념하여 50% 특별 할인 행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성비와 가심비 두 가지 모두 얻으시는 봄나들이 계획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성비는 알겠는데 가심비는 뭡니까? 가심비는 이제 심적으로 이제 이 정도 금액이면은 충분히 그러니까 가성비는 알겠는데 가심비는 뭔가요? 마음에 흡족하다 뭐 그런 뜻입니까? 마음에 흡족할 만한 그런 시설입니다. 요즘도 이런 또 신조어 좀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격도 만족하고 마음도 만족하다. 네, 알겠습니다. 평소에는 이용료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이용료는 평일에는 1회권이 12,000원이고요. 네. 2회권이 21,000원입니다. 예. 그리고 주말과 공휴일, 성수기에는 1회권이 15,000원이고 2회권은 24,000원입니다. 그러니까 평일 기준으로 네네. 한 번 타면은 3월은 6,000원이 탈 수 있는 거로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6,000원에 탈수입니다. 알겠습니다. 6,000원의 행복인가요? 네. 예. 두 번 타시면 10,000원의 행복이 되겠군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신데 뭐 이게 루지만 타고 가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또 끝나고 나서 아니면 하기 전에 뭐 이렇게 또 먹을거리도 드셔야 되겠고요. 이런 그 경제 효과 지금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루지 체험장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이 동반 선상할 수 있는 계기를 이제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체험장 운영 인력으로 횡성 군민을 고용하여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입장료 일부는 관광상품권으로 하는데요. 지역 상인에게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정말 지역